2026년 지금 현재 시간이 5월 4일 새벽 4시 53분, 새벽 4시 53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사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 제가 사용하던 그 이제 노트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아주 예전에 쓰던 그런 거예요. 또 지금 이 노트북에는 사양이 윈도우 11이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사용을 안 했는데 그래도 뭐 업데이트는 안 되더라도 윈도우 11이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안 되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방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테스트 겸 해서 설치를 했는데 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동영상 녹화를 이제 합니다. 충분히 사용 가능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소리가 약간 좀 작게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음향 장치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뭐 소리 키우거나 이렇게 하면 잘 들릴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청취자 또 시청자의 어떤 그런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제가 저번 동영상에 디아블로 시리즈에 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담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마 좀 뭐라고 할까 좀 논란이 첨예하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보충하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네팔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와 이 인간과의 존재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아마 뜨거운 모양인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전부 다 인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겠고 또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팔렘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과 구별되는 존재인 거죠.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럼 인간은 어떻게 등장하는 거냐? 그 전에 먼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세계석이라고 월드스톤이라고 하죠. 영어로 제가 이제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훨씬 더 조금 편해서 이 월드스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언제가 이게 블리자드에서 직접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올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새롭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월드스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네팔렘과 휴먼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어,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블리자드의 이제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 제 개인적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 좀 이제 고려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드스톤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월드스톤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월드스톤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월드스톤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세계가 창조가 되죠.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던 이 하이 헤번 일종의 선을 어떤 대표하고 선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세계로서 하이 헤번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창조가 그러니까 먼저 창조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하이 헤번이라는 그런 선의 대표적인 세계와 그리고 이제 버닝 헬이라고 해서 이제 악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어, 세계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죠. 결국에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어, 근데 그런 세계를 만들어낸 월드스톤이죠. 일종의 뭐 창조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월드스톤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뭐 여전히 어,
그러니까 월드스톤이 왜 그런 세계를 생성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그거를 생성을 멈췄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월드스톤이 있어서 그 두 세계를 생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두 세계를 다스리면서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어, 존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전쟁, 그러니까 선과 악을 대표하는 세계로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월드스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월드스톤이 존재하는 세계는 이 두 세계를 다 포용을 하죠. 근데 이 두 세계, 하이 헤븐과 버닝 헬은 월드스톤이 있는 그 세상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구역이 약간 다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드스톤이 있는 세상이 따로 있고 월드스톤이 이 두 세계를 이렇게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구별이 되죠. 지역적으로 약간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영역이 일종의 월드스톤이 존재하는 영역이죠. 근데 그걸 일종의 미드러스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드 오브 더 링스에서의 어떤 미드러스 비슷한 그런 세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러스라고 비슷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월드스톤이 있는 세계, 월드스톤이 있는 세계인데 그 월드스톤이 있는 세계를 둘러싸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선과 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립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 아니면 이 월드스톤을 서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후자 쪽이 더 강한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는 월드스톤이 있는 곳입니다. 월드스톤이 있는 곳. 월드스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생츄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츄어리가 아직 생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둘이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이 하이 헤븐하고 이제 버닝 헬 어떤 그 대표 저기 그런 어떤 세력들이 계속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하이 헤븐의 어떤 존재와 이 버닝 헬에서의 어떤 존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걸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어떤 화합과 어떤 이제 화해 어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어,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을 하면 이제 비슷하게 연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와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월드스톤은 그대로 계속 있죠. 근데 월드스톤이 또 나름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계만 생성을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월드스톤 자체가 또 어떤 새로운 수많은 어떤 그 일종의 미드러스에 해당하는 그 세계에서 수많은 어떤 창조 행위를 하죠. 뭐 동식물을 창조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창조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해 자연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연적은 지금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자연적인 그런 환경과는 다른 거죠. 월드스톤이 만들어낸 그 환경에서 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를 자연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 환경과는 다른 거죠. 월드스톤이 있는 곳, 월드스톤이 있는 곳에서의 이제 월드스톤이 계속 창조의 어떤 포스, 어떤 뭐랄까
가장 근원적인 어떤 동력으로서 작용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행위, 어떤 창조 행위, 그거를 자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구상의 자연적인 그런 거와 같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디아블로 시리즈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이라고 해서 지구의 어떤 그 자연환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월드스톤이 있는 하이 헤븐과 버닝 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월드스톤이 생성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월드스톤을 주제로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환경, 그거를 자연적 환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일종의 진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창조의 어떤 진화 과정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조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게 휴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휴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휴먼이 사는 세상은 어디냐면 수준에 얘기했지만 원래 월드스톤이 있던 곳이죠. 월드스톤이 있던 곳. 월드스톤이 있는 곳. 일종의 미드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휴먼이 살게 되죠. 거기서. 그러니까 월드스톤의 어떤 창조의 과정을 거치는 진화의 과정의 어떤 하나의 결과로서 휴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족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 과정이 이제 뭐가 먼저 발생했느냐는 뭐 아주 정확하게 뭐 얘기하기가 힘듭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이 헤번이 존재하고 그리고 버닝 헬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미들 어스 그러니까 월드스톤이 있는 어떤 미들 어스에 해당하는 곳에서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생겨납니까? 휴먼 스피시스가 존재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휴먼 스피시스라고 해서 인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구상의 어떤 그런 인간과 동일시 생각하면 안 돼요. 같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월드스톤이 창조한 그 세상에서의 휴먼이라고 하는 그런 불리는 그런 종족인 거지 지구에서의 휴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게임에서는 그걸 이제 같은 형태로 묘사를 해놨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자면 다르죠. 엄밀히 말하면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할 뿐이에요. 그렇게 부를 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존재하죠. 하이 헤븐, 버닝 헬, 그리고 중간에 미드러스 월드스톤이 있는 그 영역에서 진화의 과정으로 이제 생성된 휴먼이라고 하는 불리는 지구상의 휴먼과는 다른 휴먼입니다. 그 휴먼이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팔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 존재는 어떻게 탄생하는 거냐?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기본적으로 하이 헤븐, 버닝 헬 그리고 휴먼 스페시스, 월드스톤이 있는 그 세 영역에서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해요.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로메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이제 화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형태로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존재가.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이 헤븐에서는 이제 이나리우스는 이제 아키엔젤입니다. 아키엔젤. 이나리우스가 등장하고 이제 버닝 헬에서는 이제 릴리스죠. 릴리스. The daughter of the Lord of Hatred의 딸입니다. 딸이에요. 근데 이 릴리스는 프라임 이블이 아니에요. 프라임 이블이 아닙니다. 이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는 프라임 이블에 해당해요. 근데 릴리스는 프라임 이블은 아니고 프라임 이블의 딸이죠. 프라임 이블의 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이 헤븐에는 아키엔젤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버닝 헬의 프라임 이블에 이렇게 필적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하이 헤븐의 이제 아키엔젤인데 그 아키엔젤 중에 이나리우스라고 하는 아키엔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이제 이 버닝 헬에서는
프라임 이블 중에 하나였던 이 이블 중에 하나인 The Lord of Hatred의 딸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프라임 이블인 The Lord Hatred의 그 딸과 그리고 하이 헤븐의 아키엔젤 중에 하나였던 이나리우스가 서로 이제 그런 의미로 뜻이 맞아서 이제 둘이 일종의 결합하는 어떤 그런 화합을 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존재가 누구냐면 이 디아블로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The Children of 뭐 이나리우스 and 이제 릴리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렇게 그런 존재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거는 휴먼이 아닙니다. 휴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디아블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디아블로에서 시리즈에서는 그 존재를 굳이 뭐 children 또는 child of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존재가 나는 이제 네팔렘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네팔렘이 있었다. 그래서 포스트 네팔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번에 그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퍼스트 네팔렘들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릴리스의 말을 빌리자면 칠드런이죠. 릴리스 앤 이나리우스.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다 거의 다 사라집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죽이는 게 누구냐면 이제 이나리우스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네팔렘에서 보자면은 자신의 아버지에 해당하죠. 아버지 격에 해당하는데 그 아버지 격에 해당하는 이나리우스가 네팔렘들을 거의 다 죽입니다. 거의 다. 완전히 다 없애지는 않고 거의 다 죽입니다. 이거는 이제 블리자드에서 배포한 동영상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나리우스가 사실 이제 거의 다 죽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릴리스도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아마 이나리우스와 이제 릴리스와의 어떤 그런 쉴드런이라고 보통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돼요. 네팔렘을 두고 벌어진 어떤 다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블리자드에서 배포한 동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이나리우스가 그 칠드런이죠. 난 쟤는 포스트 네팔렘이라고 부르는데 포스트 네팔렘들을 왜 그렇게 많이 거의 대부분 거의 멸종시키다시피 그렇게 한 거냐? 바로 그 이제 능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나리우스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네팔렘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버닝 헬을 없앨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이 헤븐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나리우스가 깨달아요. 이나리우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퍼스트 네팔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하이 헤븐과 버닝 헬과의 어떤 끊임없는 오랜 전쟁에서 화합하는 어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릴리스가 이 네팔렘을 만들었던 그런 의도에 맞게 월드스톤이 있는 이 일종의 미드러스에 해당하는 이 영역에다가 하이 헤븐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버닝 헬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자면 자유로운 그런 영역을 만듭니다. 그게 생츄얼이에요. 그게 생츄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게 누구냐면 맨 처음에는 이나리우스와 그러니까 이나리우스하고 릴리스가 또 노트 오브 로드 오브 헤트리드가 둘이 같이 만듭니다. 이 생츄어리를 누구를 위해서? The Children of Them. 그러니까 저는 퍼스트 네팔렘이라고 부르는데 퍼스트 네팔렘들을 위해서 생츄어리를 만들어요. 그거를 창조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월드스톤이 있는 그 영역에다가 일종의 미드러스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에다가 생츄어리라고 불리는 그런
하이 헤븐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버닝 헬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런 영역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퍼스트 네팔렘을 위해서 그걸 만듭니다. 그게 저는 그러니까 Children of Inarius and Lilith입니다. The Daughter of the Lord Hatred.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네파처럼 퍼스트 네팔렘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츄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 생츄리가 일종의 그 안에 있는 그 영역에 있는 모든 그 존재를 다 보호하다 보니까 거기에 휴먼들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휴먼들은 원래 그 생츄어리의 목적이 아니었죠. 생츄어리의 목적은 누구냐면 The Children of Lilith and Inarius였죠. Lilith, the daughter of the Lord of the Hatred, and 아키엔젤 이나리우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children, 그 children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생츄리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생츄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 헤븐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버닝 헬로부터도 자유롭고 이렇게 되니까 인간들이 휴먼들이 그 월드스톤에 의한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휴먼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된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이제 그런 인간들도 있는 걸로 이제 게임에서는 그렇게 설정이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생츄어리의 탄생이에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원래 만든 겁니까? 퍼스트 네팔렘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 퍼스트 네팔렘이 거의 다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이나리우스, 일종의 파더에 해당하는. 그거에 반대했던 게 누구냐면 이제 릴리스, The Daughter of the Lord of Hatred죠. The Daughter of the Lord of Hatred의 딸 릴리스, 일단 그러니까 릴리스에 의해서 사실은 반발을 사고, 근데 이제 릴리스가 조금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그걸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하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막지를 못해서 The First Nephalem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의 다 죽은 다음에야 릴리스가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 파악하고 이나리우스에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릴리스가 결국에는 이제 이나리우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생츄어리는 이미 만들어졌죠. 생츄어리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생츄어리의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팔렘, The First 네팔렘이라고 저는 부릅니다만, The First 네팔렘이 아주 극소수만 남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생츄어리에 휴먼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츄어리는 원래 누구 겁니까? 네팔렘들에게 주어진 거죠. 퍼스트 네팔렘이라고 저는 부릅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퍼스트 네팔렘 중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 네팔렘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서를 써요. 근데 그 예언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 릴리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죽었지만 이나리우스에 의해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을 해서 이 생츄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다. 왜? 원래 그 생츄어리를 만든 목적이 네팔렘들이 때문인데 지금은 휴먼들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네팔렘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휴먼으로부터 빼앗아서 네팔렘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온다. 휴먼들한테는 뭡니까? 인간들한테는 재앙인 거죠. 생츄어리라고 하는 곳을 쭉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키다기보다 생츄어리에 살아왔는데 그 생츄어리 자체를 거기서 이제 그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인간들을 다 어떻게 보자면 다 멸절시키고 이제 네팔렘의 후예들에게 이제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 돌아온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릴리스가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하지만 네팔렘, 퍼스트 네팔렘의 후예들의 입장에서는 생츄리를 원래 주인인 네팔렘들에게 돌려주는 거니까 릴리스의 이 부활 또는 어떤 이제 돌아오는 거 이게 아주 이제 기다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두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나리우스는 근데 릴리스를 반대했었고 했기 때문에 근데 The First 네팔렘이 그런 예언을 해요. 릴리스는 다시 돌아온다. 누구와 이제 버닝헬에서 그 어떤 이제 군단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다. 이 생츄리로 온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나리우스도 그 예언을 부정을 못해요. 부인을 못합니다. 왜? 릴리스의 능력을 아니까. 그래서 이나리우스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릴리스가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버닝헬에서 군대를 끌고 올 테니까 그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양성을 해야 된다. 어디에? 생츄어리에. 그래서 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그 동영상 블리자드에서 만든 동영상이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어떤 추측으로 그래서 이나리우스는 네팔렘 퍼스트 네팔렘을 통해서 더 커테드럴이죠. 을 창조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은 누가 구축하게 됩니까? 인간들이 이제 그걸 구성하고 운영을 하죠. 왜? 네팔렘들은 워낙에 숫자가 적으니까 또 당연히 후손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운영할 수가 없어서 더 커세드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은 네팔렘이 하지만 더 퍼스트 네팔렘이 했지만 또 가르침도 퍼스트 네팔렘이 이제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나리우스를 중심으로 이나리우스의 예언서를 중심으로 또 이나리우스를 중심으로 어떤 신앙 단체를 만들지만 그 구성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휴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휴먼이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근데 퍼스트 네팔렘 중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네팔렘들이 있잖아요. 어렵게 살아남은 네팔렘들은 그걸 기억하겠죠. 네팔렘들이 많았는데 퍼스트 네팔렘들이 아주 많았는데 왜 이렇게 극소수가 됐느냐? 그게 누구 때문이다. 이나리우스가 바로 이 지금 말해서 네팔렘들을 질투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 네팔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팔렘들 중에서도 나중에 인간들에게 또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나리우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또는 이나리우스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인간들을 보호하는 또는 네팔렘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제가 추측하기에 그게 바로 호라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커테드럴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그런 배경과 또 호라드림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이 약간 다를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호라드림이라고 하는 단체와 또 커테드럴은 항상 갈등 관계, 긴장 관계, 물론 서로 이제 협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이나리우스를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단체, 하나는 이나리우스의 말을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나리우스가 결국은 네팔렘을 그렇게 학살한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항상 이제 그게 이제 갖춰져 있는 거예요. 호라드림 자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갈등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커세드럴이 이제 군대를 양성하는데 거의 대부분 인간들일 수밖에 없겠죠. 왜? 인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커테드럴이 군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호라드림도 이 네팔림의 후예가 호라드림에 들어가 있었겠지만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밖에 없냐? 인간이 채웠겠죠. 근데 그 인간도 역시 이 더 커테드럴이 세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 중에서 호라드림에 들어가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 더 커테드럴은 이제 호라드림을 쉽게 말해서 뭐 터보화하고 뭐 이제 2단화하고 뭐 무슨 베타시하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더 커테드럴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라드림의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렘과 휴먼 둘 다 기원은 다르지만 둘 다 생츄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거기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이제 희망하는 강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둘이 뭐 좀 기묘하지만 기묘한 상태로 좀 이렇게 동거 같이 공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쭉 됐었죠. 근데 그게 이제 깨진 게 언제부터 깨진 거냐면은 디아블로 2에서 여사제가 등장하죠. 여사제가 등장하면서 그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사제가 겉으로는 이 디아블로죠. 또 로드 오브 테러죠. 디아블로를 추종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뭐가 있다고 봐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 생츄어리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은 더 버닝 헬에서 원래 생츄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이 헤븐과 버닝 헬이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 와중에 이제 생츄어리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츄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이 헤븐과 버닝 헬이 다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 커테드로죠. 더 커테드로를 신앙하는 그 단체의 하나의 여사제였던 아드리아죠. 아드리아가 뭔가 뭐 허라드림 때문인지 아니면 더 커테드럴에 있는 어떤 고문서를 확인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버닝 헬에서 특히 더 로드 오브 테러를 추종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디아블로 2에서 이제 그 아드리아라고 하는 그 여사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사제가 그걸 이제 최초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여사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나리우스를 신앙하는 이제 그런 거를 약간 부정을 하고 약간 호라드림적인 성격도 있으면서 이 버닝헬 쪽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이렇게 기우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그게 시작된 게 디아블로 2입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2에서 일단은 누구한테 이게 연결되냐면 또 로드 오브 테러 디아블로죠. 에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디아블로가 결국 이제 다시 부활을 하죠. 디아블로 2에서 그게 디아블로가 이제 패배했는데 디아블로 3에서 다시 이제 부활해가지고 하이 헤븐에 들어가서 이제 하이 헤븐을 이제 파괴하는. 근데 결국에는 네팔렘이 하이 헤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디아블로가 이제 테러, 또 로드 오브 테러가 사라지죠. 그런데 또 여전히 디아블로가 부활하기 전에 디아블로 2에서 또 로드 오브 디스트럭션 이 등장을 하죠. 또 로드 오브 디스트럭션은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막 이제 결국에는 막 하면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월드스톤이 있는 거기까지 다 이 로드 오브 디스트럭션이 군대를 이끌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월드스톤을 그 파워를 더 버닝 헬에서 차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티리엘이 아키엔젤 티리엘이죠. 아키엔젤 티리엘이 이 더 월드스톤을 버닝 헬에게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디아블로 2에서 이 시네마틱 그 동영상에 보면은 TDL이 월드스톤을 파괴를 합니다. 왜? 버닝 헬에 나오는 그러니까 또 로드 오브 디스트럭션이 가지고 온 그 버닝 헬의 군대를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TDL 혼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월드스톤이 이제 버닝 헬의 세력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버닝 헬 세력이 그런 파워를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월드스톤 자체를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파편이 이제 일종의 미드러스트 전체에다 이제 퍼지게 되죠. 근데 그게 또 새로운 소울스톤의 어떤 그런 이제 재료가 되고 그거를 떻게 재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소울스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 3의 소울스톤이 나오죠, 여러분들. 소울스톤이 보면 디아블로 3에 나오는 소울스톤은 여러 존재의 소울들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디아블로 4에서 소울스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울스톤은 기존에 있던 월드스톤의 어떤 파편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건데 그게 가장 특징이 뭐냐면 The Lord of Hatred만 담을 수 있는 그런 소울스톤이에요. 디아블로 4에 나오는 새롭게 만들어진 소울스톤은. 그래서 디아블로 3의 소울스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디아블로 3의 소울스톤은 여러 존재의 소울들을 다 담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그렇게 만들었겠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여러 이제 프라임 이벌이라든가 뭐 그런 존재 또 나머지 그런 존재의 소울들을 거기다 다 담습니다. 근데 디아블로 4에 나오는 그 소울스톤은 오직 누구만 위한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어떤 그 소울만을 담기 위한 그걸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요. 그 과정도 나오죠, 디아블로 4에서는. 근데 그거를 만들 줄 아는 기술자가 그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죠. 누구에게? 버닝 헬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새로운 소울스톤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야기로는 디아블로 4에서 이제 그 새로운 소울스톤을 만든 그 존재는 이제 죽임을 당하죠. 버닝 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울스톤에다가 네일엘이 이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소울을 거기다 이제 가둬두죠. 그래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가죠. 근데 이게 새로운 공간이 버닝 헬도 아니고 하이 헤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추얼이냐? 아니죠. 별개의 어떤 그런 세계입니다. 별개의 세계인데 저는 그거를 퍼스트 네팔렘, 이 창조해 놓은 그런 세계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영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첨예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포스트 네팔렘에 의해서 별도의 그렇게 포스트 네팔렘에 의해서 별도의 세계가 만들어졌고 그 별도의 세계에서 네팔렘들의 후예들은 물론이고 또 인간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하지만 생츄어리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생츄어리는 원래 네팔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이나리우스와 릴리스, 더 도트 오브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가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하지만 별개의 세계, 생츄리가 아닌 그 세계는 더 퍼스트 네팔렘이 별도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생츄리를 거부한 거죠. 생츄리를 거부하고 퍼스트 네팔렘 중에 누군가가 생츄리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별도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과 네팔렘들이 후예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네일엘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네일엘이 이 호라드림이죠. 호라드림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호라드림이 일반적인 더 커세드럴 같은 게 더 커세드럴은 오직 이나리우스를 신앙하기 때문에 이나리우스의 어떤 예언, 이나리우스의 말 그것만 집중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호라드림은 그렇지가 않아요. 호라드림은 이나리우스 그리고 이나리우스에 반대했던 릴리스 또 이나리우스와 릴리스의 사이에서 만든 더 네팔렘 어떤 그 네팔렘들의 그런 어떤 비극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 그런 걸 모두 다 담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호라드림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일엘이 그 서적에서 더 퍼스트 네팔렘 중에서 이나리우스도 거부하고 릴리스도 거부한 어떤 퍼스트 네팔렘이 자신만의 별도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일엘이 생츄리를 피해서 또 하이 헤번을 피해서 버닝 헬을 피해서 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뭐기 때문에 호라드림이기 때문에 호라드림이라는 단체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격상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네이렐이 그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새로운 영역에서 그 어떤 그 소울스톤, 로드 헤이트리드를 담아놓은 게 가둬놓은 그 소울스톤을 봉인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영원히 봉인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봉인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또 네팔렘이라고 퍼스트 네팔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안에다가 봉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배반을 합니까? 거기도 이 The Lord of Hatred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이렐이 그거를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네이렐은 이제 거기가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장소가 메피스토.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가 최초로 이 뭐라고 할까 이 봉인을 당한 메피스토가 최초로 봉인을 당한 그 지역 그것과 연결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메피스를 또 봉인하자. 다시 또 이렇게 결계에 들어가게 하자. 봉인하자. 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목적으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죠. 메피스토, 또 로드 헤이트리드가 이미 어떤 그 영향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카라가 이제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디아블로 4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디아블로 4 지금 세컨드 익스펜전에서 이 시네마틱 비디오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 장면. 네이렐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네이렐이 어? 아카라가 이제 네이렐에게 다가가니까 이게 협박을 하니까 네이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맞다. 당신 말이 맞다. 네이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이렐이 아카라와 또 멤피스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카라가 이런 얘기를 네이렐 너는 이 아카라 그리고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이렐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가능하냐면 바로 이 소울스톤 때문인데 소울스톤의 네이렐이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소울을 봉인을 하죠. 근데 이 봉인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운반을 하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어떤 소울하고 네이렐하고 일종의 상호 어떤 상호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에게 어떤 하나의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소울이 네이렐에게 한 요소가 돼버리고 네이렐이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어떤 그 한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그 딸도 아니고 사실은 네이렐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어떤 어, 소울이 담긴 그 영혼석 소울스톤을 통해서 일종의 다시 부활하게 된 아카라는 어떻게 되면 그 영혼석 때문에 소울스톤 때문에 다시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와 이렇게 링킹이 되는 이렇게 커넥션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렐하고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하고 아카라가 세 존재가 다 일종의 링킹 하나의 이렇게 커넥션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렐이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 그리고 아카라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네이렐이 판단을 한 거죠. 맞다. 부분이 맞다. 부분이기 때문에 뭘 안다. 뭘 봤다. 멤피스,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 그리고 아카라가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 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일이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죽기 전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게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새를 통해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 로라스 호라드림의 예, 멤버였던 호라드림의 또 이 중요한 책임자인 로라스에게 그걸 보내죠. 그래서 로라스가 그 메시지를 받고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 또 아카라의 제일 중요한 약점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내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러면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 또 아카라를 없앨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그거를 깨닫고 뭘 근거로 해서 호라드림에 있던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깨닫고 이러면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랑 이제 완더러라고 표현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네팔렘의 후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하지만 네팔렘의 후예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먼이 커세드럴에 있어서 막 군대를 양상했잖아요. 릴리스 다시 돌아올 걸 대비해서 거기에 속해 있던 휴먼의 한 어떤 어, 존재가 일 수도 있다. 그 존재일 수도 있다. 네팔렘의 후예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인간의 한 존재일 수도 있다. 근데 디아블로 3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디아블로 3에서는 다 네팔렘이에요. 다 네팔렘입니다. 디아블로 3에서는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그 모든 그 캐릭터가 전부 다 네팔렘이에요. 근데 디아블로 4에서는 네팔렘의 후예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후예,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블로 3보다는 디아블로 4가 조금 더 어떻게 인간, 휴먼으로 보자면은 조금 더 이렇게 더 향상된 거죠. 디아블로 3는 전부 다 네팔렘인데 플레이어가 하는 게 디아블로 4에서는 네팔렘일 수도 있지만 또 인간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거기 등장해요. 특히 팔라딘 같은 경우는 더 커세드럴에서 이제 버닝 헬에 들어가서 싸웠던 그 존재가 그대로 팔라딘으로 해가지고 디아블로 4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팔라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로라스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겁니까? 호라드림이죠, 호라드림. 호라드림의 지식을 통해서 바로 이 로라스의 도움 그리고 중요한 게이 디아블로 4 이제 오리지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릴리스의 도움이 없으면 더 도트 오브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죠. 그 도움이 없으면 또 인간 그러니까 또 너희들은 절대 누구를 잡을 수가 없다.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디아블로 4 세컨드 익스텐전에서는 릴리스가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하죠. 근데 릴리스가 부활한 게 아니라 릴리스의 메모리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재현하는 그런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이 디아블로 4 이 세컨드 익스텐전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형태로든 이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딸 릴리스도 어떤 형태로든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를 부활이라는 형태로 이제 일단 예측을 했었는데 이 디아블로 4 세컨드 익스텐전에서는 부활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메모리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했어요. 또 이나리우스도 이미 죽었는데 이나리우스의 메모리라는 형태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예측했던 그런 부분이 TDL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면 더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디아블로 4 익스텐전에서는 TDL은 진짜 다시 내려왔죠. 하늘에 하이 헤븐에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어, 디아블로 4에서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로라스와 함께 그리고 이제 완더러와 함께 이 호라드림의 어떤 지식을 근거로 이렇게 네일엘이 준 어떤 그런 힌트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또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제 이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가 이 완더러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이죠, 칼. 검이죠, 검. 아마 이제 대거로 보이는데 그 칼로 이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찌르면서 그 이제 그게 이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가 거대한 빛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힌트를 누가 줬냐? 그게 네일엘이 줬다는 거예요. 네일엘이. 근데 그 네일엘은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호라드림의 어떤 그 지식, 호라드림의 지식에서, 즉 퍼스트 네팔렘이 세웠고 퍼스트 네팔렘의 지식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호라드림의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쫓아내는 그런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낸 거고 그 방법에서 힌트를 얻어서 로라스하고 티리엘이 어떤 이 릴리스의 기억을 근거로 해서 쉽게 말해서 이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빛의 어떤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네일의 역할은 맨 처음에 나와서 그 세컨드 에디션에서 세컨드 익스텐전에서 익스펜전이라고 하든 익스텐전이라고 하든 거기서 아주 조금 등장해요. 맨 처음에 잠깐 등장하지만 네일에 준 이 힌트가 디아블로4 세컨드 익스펜전이라고 하든 그 전체를 이 가능하게 한 아주 중요한 힌트였던 겁니다. 이 네일이라고 하는 네일의 힌트가 그 메모가 짧게 적혀 있던 그 메모가 거기서 이제 그걸 프라포스라고 얘기하죠.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예언을 누가 했느냐? 이나리우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예언을 누가 한 거냐? 그건 퍼스트 네팔렘이 예언을 한 거다. 그래서 퍼스트 네팔렘이 릴리스의 부활과 버닝 헬 군단이 이 생츄리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했던 것처럼 또 그거를 이나리우스가 무시하지 못하고 다시 이나리우스의 예언에다가 그게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그거를 더 커테드럴이 이제 신앙을 했던 것처럼 퍼스트 네팔렘이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예언을 했다. 뭐 이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한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은 더 커테드럴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누구에게만 전해졌다. 호라드림에게만 전해졌고 그 전해진 호라드림의 그 예언이 바로 네이레를 통해서 로라스에게 전해지고 그 로라스를 통해서 디아블로4 세컨드 익스펜전 또는 익스텐전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 구도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원더러가 네팔렘의 후예일 수도 있고 인간의 후예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팔라딘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인간의 후예라고 봐요. 휴머니티 인간의 후예라고 보기 때문에 휴먼 그래서 팔라딘이 이 어떤 그런 플레이어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만드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네팔렘의 예언 또 릴리스의 메모리 또 이나리우스의 메모리 또 티리엘 아키엔젤이죠 하이헤번에 그리고 더 커테드럴 그리고 또 호라드림의 메모리 네일의 어떤 메모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컨비네이션 이렇게 돼가지고 컴바인 돼가지고 그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빛의 속으로 이렇게 다시 보내는 이런 형태가 가능해진 매우 정말 의미가 깊은 이제 그런 형태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팔라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인간과 휴먼과 그 세계에서 월드스톤이 창조한 그 세계에서의 휴먼과 네팔렘과 또 하이헤븐과 또 생츄어리를 창조했던 이나리우스와 그 릴리스 어떤 메모리 이런 형태로 해서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이렇게 빛의 속으로 다시 이제 보내는 매우 참 상징적인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블로 3와는 다르죠. 디아블로 3는 그 모든 승리를 쟁취하는 게 누구냐면 다 네팔렘이에요.
플레이어가 하는 그 캐릭터 자체가 네팔림입니다. 네팔. 그리고 하이 헤번인 TDL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그 안에서 휴먼이 그 월드 스토리에 의해서 진화된 그 결과로 나오는 그 휴먼이 사실 뭐 딱히 뭐 하는 일이 없어요. 디아블로 3에서는 모두 다 네팔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디아블로 4에서는 그런 캐릭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캐릭터, 특히 팔라딘 같은 캐릭터는 거의 제가 보기엔 100% 이제 휴먼이라고 그 세계에서의 휴먼, 월드 스톤이 창조한 그 세계에서의 휴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월드 스톤이 창조한 그 세계의 구성원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각각의 역할을 맡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향상된, 좀 더 이렇게 발전된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디아블로 4 세컨드 익스펜전, 익스텐전은 디아블로 3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향상된 그런 형태의 어떤 이렇게 시츄에이션을 제공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와는 별개로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가 제가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썼죠.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가 빛의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 그 안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실제 그렇게 내가 본 그런 추측이 맞는 건지는 나중에 게임이 다시 뭐 새로운 확장판이 나오든 아니면 뭐 디아블로 5가 나오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형태가 되었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제가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지만 저는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The Lord of Hatred가 빛 속으로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것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테스트 겸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대충 뭐 1시간 이렇게 훌쩍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이제 인간 그 월드스톤이 창조한 세계에서의 인간과 네팔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연관된 그런 얘기들을 또 하게 돼서 결국엔 1시간 훌쩍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디아블로 2와도 연관된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 디아블로 3도 마찬가지로 디아블로 3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거 있는데 그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물론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습니다만 지금은 다 비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볼 수가 없는데 그것도 나중에 혹시나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시사10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마지막으로 답을 하자면 이 디아블로 4만 게임을 플레이할 게 아니라 디아블로 2 어떻게 이 여정이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디아블로 2 그리고 디아블로 3, 디아블로 4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해볼 게 더 낫다. 특히 거기서 이제 디아블로 2에서 아드레아라고 하는 이 여사제 이 여사제는 원래는 더 커테드럴의 여사제였습니다. 원래는 더 커테드럴의 여사제였는데 이 커테드럴의 여사제는 원래 이나리우스를 신앙하잖아요. 근데 이 커테드럴의 여사제였는데 이 디아블로를 이제 숭상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건가라는 것들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내용들이 디아블로 2부터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고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여유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걸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걸 하는 게 내가 보기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2026년 5월 4일 시사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5시 53분쯤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아마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시작했지만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아마 상당한 논쟁이 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뜨거운 논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